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수소차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전기차가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내연기관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전기차는 이제 주류로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의 미래에는요, 전기차와 수소차 양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즉 미래 궁극의 차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수소차는요, 다른 명칭으로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차, 수소 전기차 다 같은 용어니까요, 하나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의 미래는요, 중단거리는 전기차, 장거리 대용량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차가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차는 기술 개발에 아직 난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에 사용하는 수소도 석유자원에서 뽑아내는 부생 수소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꿈으로 생각하는 그린 수소 같은 경우, 또 수소의 이동, 생산, 저장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더 걸린다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전기차의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차도 궁극의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스템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아시겠지만은 수소 연료전지차라 그러죠. 지금 세계적으로 양산 모델은 단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물론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는 승용차, 한 가지는 상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주도하는 현대차의 넥소, 또 도요타의 미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승용차에서 치열하게 시장에서 한 7년, 8년을 싸우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3년 전에는요, 혼다의 클래리티도 포함이 돼서 3파전이었지만은 재작년에 혼다의 클래리티는 단종을 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뜻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준비만 하고요, 양산형은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용 모델인데요, 현대차에서 나오는 수소 트럭 액시언트입니다. 이거는 이미 4년 전에 스위스 등 외국도 수출하고 있고요, 국내도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모델들은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수소차를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소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은 돈이 되기에는요,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난제가 있다, 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수소차를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템포 조절은 분명히 필요를 하고요,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하고 틀리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승용차에서 상용차로 축을 좀 옮겨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승용차는 수소 충전소를 전국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한 기당 30억 이상씩 들어야 되고, 또 한 대당 보조금도 3,50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사실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좁은 시장이기 때문에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4대 중 3대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수소차를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국에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또 가격이 너무 높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소차가 약 3만 대뿐이 안 되는데요, 국내에서 10,000대 이상을 보급을 하니까 세계 1위라는 의미가 사실 희석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국내 현대차 넥소도 후속 모델이 지금 7년째 나오고 있지 않는 이유도 뭐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어떤 수명을 늘리는데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 번 충전에 한 1000km는 가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후속 모델에 대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수소차는요, 사실 제가 수소차라고 말씀드리지만은요, 두 가지가 원래는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차라는 거 같고요, 수소 엔진차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 엔진차는 수소를 기존에 수정된 엔진에다가 넣어서 공기하고 섞어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찌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완전 연소에 가까운 이런 차가 수소 엔진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BMW에서 우리가 말하는 고급 대형차인 7 시리즈 아실 겁니다. 이 7 시리즈를 수소차로 만들어서 공급했던 모델이 하이드로젠 7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배가 한 5대 정도를 리스 형태로 만들어서 미국의 뭐 브래드 피트라든지 유명한 배우들이 리스 형태로 운영을 했던 이런 차종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세계적인 글로벌 로드쇼를 하면서 국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왔다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그 차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운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경제적 기술적으로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BMW에서 20년 전에 105대만 리스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단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또 한 가지 축인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쓰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차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의 넥소나 미라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수소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것은 원래 한 4, 50년 전에 우주선에 썼던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계로 나가게 되면은 공기가 없다 보니까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하고 산소 탱크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형 발전기는 스택이라는 데에다가 반응을 시키면은 전기 에너지가 나와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또 찌꺼기는 물만 나오니까 정제를 해서 우주인들의 식수를 썼던 이런 것들이 바로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소형화되면서 자동차의 접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차의 수소차의 기술은, 즉 모빌리티 연료전지 스택은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액션트 같은 수소 트럭은 유일하게 지금 몇 년째 유일한 양산형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축이요, 바로 최근에 아까 수소 엔진차가 단종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를 응용해서 나온 이 퓨얼이라는 연료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엔진에다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퓨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퓨얼은 앞에 E자가 ABCDE입니다. 이 E가 Electricity Based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명 일렉트로 퓨얼, 또 이 퓨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연료는요, 기존의 BMW나 이런 폭스바겐 이런 그룹들이 전기차로 전환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30년의 기득권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면은 엔진하고 변속기라는 만 개의 부품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제작사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노엽게 볼 수밖에 없죠. 기존의 130년의 슈퍼와 갑의 위치를 유지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글로벌 제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작사들이요, 전기차로 전환되게 되면은 백지에서 다시 시작이고 이미 늦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엔진과 변속기를 그대로 쓰면서 연료를, 이 탄소를 줄이는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미래의 어떤 국제적인 이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만든 게 이 퓨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퓨얼은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면요, 수소를 집어내고요, 수소는 그린 수소라고 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전기분해할 때 들어가는 연료는 전기에너지는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그린 수소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질소를 묶어서 융합시켜서 만든 연료를 우리가 이 퓨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가솔린, 이 디젤, 이 항공유가 있습니다. 각각에 맞출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이 수소하고 질소 등등을 봉합을 해서 이 믹서시켜서 만든 게 이 퓨얼입니다. 즉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봉입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권을 가지고 있는 연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다가 연소를 시키게 되면요,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일부 배출이 됩니다. 당연히 연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소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겠죠. 근데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처음에 이 퓨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융합된 이산화탄소하고 같은 양, 즉 이 미리부터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내서 포집을 해서 집어넣은 연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더라도 탄소가 중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퓨얼을 일명 탄소 중립 연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료를 쓰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쓸 수가 있고 변속기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또 기존의 공장에서도 약 30% 인력을 줄일 필요 없이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즉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글로벌 제작사의 슈퍼의 갑의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이 퓨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료값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연료값은 지금 현재 나오는 지금 연료의 수십 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칠레 같은 데에다가 임시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이 퓨얼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연료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연료값과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2040년 넘어야 된다. 지금부터 17, 8년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걸 늦추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발버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럽에서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내연기관 종식을 선언했는데 유일하게 이 퓨얼을 쓰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줬죠.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탄도기에서도 이 퓨얼 연료를 포함을 일단은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이 연료는 앞으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포르쉐라든지 아니면은 이 페라리라든지 특수한 내연기관차에 쓰는 연료로서 2040년, 50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료값은 지금보다도 수십 배 비싼 연료를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장점은 기존의 주유소에서 이 연료를 판매를 하면 되죠. 전기차 충전소는 필요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은 아직 단점이 몇 배 높기 때문에 이 퓨얼 연료는 일종의 전기차를 못 가게 하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몇 개 글로벌 제작사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큰 부각될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연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전기차로 전환돼서 움직이는 각 글로벌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두려움도 반영하고 있는 게 이 퓨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